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8년 만에 풀체인지를 거친 쌍용 코란도 오늘 출시를 했습니다. 이곳 송도 컨벤시아를 출발해서 영종도를 왕복하는 코스에서 시승을 진행을 할 텐데요. 쌍용 자동차가 전사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만든 C300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죠. 그 결과물로 탄생한 코란도입니다. 코란도 C를 출시했던 이후에 8년 만에 풀체인지죠. 디자인이 우선 완전히 바뀌었죠. 멀리서 봤을 때 저 차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앞뒤 양옆 좀 더 새로워진 모습, 좀 더 섹시해진, 잘 다듬어진 모습으로 출시를 했는데요. 와이드 앤 로우 컨셉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잘 빠진 디자인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1.6 디젤 엔진을 기본으로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했고요. EWD 그리고 사륜구동 모델, 올휠 드라이브 모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의 야심작 코란도 타고 오늘 시승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자,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앞에 운전자가 앉은 그대로 두고 제가 뒤에 앉아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생각보다 공간이 참 넓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3개가 넉넉히 들어가고요. 아주 태평양 같은 공간이 무릎 앞으로 남아있다 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만큼 넓다라는 얘기고요. 머리 위로도 주먹 2개가 빠듯하게 지금 들어가죠. 그만큼 무릎 앞 공간, 머리 윗 공간 여유가 충분하다. 이 차가 준중형 SUV라고 할 수 있겠죠. 준중형급에서 제법 넓은 유효한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센터 터널은 손가락 마디 정도, 손가락 하나 3마디 정도의 높이로 센터 터널이 솟아 있어서 어느 정도 뒷좌석 가운데 공간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뒷창은 원터치로는 뒷창이 열리지 않네요. 완전히 내려갑니다. 완전히 내려가고 대신에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이 됩니다.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도어 트림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거기에 차창 버튼과 함께 2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버튼이 들어와 있습니다. 뒷좌석에 열선을 깔아놨다라는 얘기죠. 암레스트 내리면 이렇게 2개의 컵홀더 배치되어 있는 암레스트가 이렇게 가운데 자리에 수납되어 있습니다. 시트 당연히 좌우로 열 수 있게 조절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6대 4로 뒷좌석 시트는 접을 수가 있을 테고요. 이 차 또 트렁크가 상당히 넓습니다. 트렁크 바닥을 이중으로 세팅을 할 수도 있고요. 더 깊게 아주 깊은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어서 쌍용차 측 얘기로는 골프백 4개와 보스턴백 4개가 한꺼번에 다 수납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단한 트렁크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차는 공간적인 면에서 어떤 차급의 한계를 뛰어넘는 공간을 확보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싶습니다. 뒷좌석에서 느끼는 어떤 유효한 공간, 그리고 트렁크에서의 공간까지 상당히 넓은 적재함, 적재 공간, 그리고 객실룸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들어와서 앉아보니 그거를 몸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의외로 선루프는 없는데요. 선루프가 없어서 지금 카메라를 이제 옆으로만 2개 장착을 했습니다. 선루프가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사실 선루프는 그렇게 유효한 옵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선루프 있는 차를 탈 때 선루프의 유일한 쓰임새는 저 같은 경우에 카메라를 다는 것 말고는 그렇게 자주 쓸 일은 없죠. 담배 피는 사람도 없고요, 차 안에서. 선루프의 효용성은 줄고 있지 않나 싶고요. 굳이 한다면 그냥 통유리로 덮어놓은 글래스 루프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테리어 재질들, 지금 가죽 시트,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 광택이 나는 이런 재질로 마감을 한 부분, 아주 럭셔리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최소한의 어떤 고급스러움, 어떤 차의 품격을 유지할 정도의 재질들 사용하고 있고요. 참, 뒷좌석,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220V 전원구를 준비를 해 놨습니다. USB도 아니고 12V도 아니고요. 220V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준비를 했는데 뭔가 좀 뜬금없지 싶습니다. 적어도 물론 있으면 좋죠. 좋은데 그래도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게 아마 USB 커넥터가 아닐까요? USB 포트와 하다못해 12V 전원구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기본이겠죠. 그리고 플러스 220V 전원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220V만 뒷좌석에는 있는 겁니다. 물론 앞에는 그 USB 포트와 12V 전원구가 있죠. 기본적으로 있는데 뒷좌석 중심으로 본다면 220V 전원구만 있는 게 사실은 좀 뜬금없다 랄까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죠. USB를 한참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USB 포트나 12V 전원구는 없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조금 생각해 봐야 할 상품 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뒷좌석 이 정도로 하시고요. 이제 앞으로 가시죠. 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코란도의 실내는 세 가지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데 브라운, 블랙, 그레이 뭐 세 개의 인테리어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죠. 계기판이 예쁘게 활성화되네요. 자, 스티어링 휠 한번 보죠. 하나, 둘, 약 2.8회전, 3회전에 좀 못 미치는 그런 그 조향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급에 맞게 준준형 사이즈죠. 차 사이즈에 맞는 정도의 뉴트럴한 조향비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로 패드 시프트가 들어와 있고요. 계기판에는 계기판을 디자인이 여러 가지로 바뀌는데요. 계기판 스타일을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를 계기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화면이 시원하고 크죠. 그 옆에 9인치 AVN 모니터를 설정을 하고 있죠.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가 9인치 모니터가 센터페이시아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형 코란도는 아주 다양한 전자장비, 편의 및 안전장비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탑승객 하차 보조, 안전거리 경보, 앞차 출발 알림, 후측방 접근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접근 경보, 긴급 제동 보조, 전방 추돌 경보, 차선 유지 보조, 차선 이탈 경보, 스마트 하이빔, 사각지대 감지, 그리고 차선 변경 경보, 고속도로 안전 속도 제어, 그리고 부지 운전 경보 등이 있고요. ESP 관련해서도 차량 전복 방지, 제동 보조, 급제동 비상 경보, 경사로 저속 주행, 언덕 밀림 반지, 이런 아주 다양한 전자장비들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쌍용차의 얘기로는 반자율 운전 2.5세대에 이르는 2.5세대 반자율 운전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운전을 5단계로 봤을 때 그 딱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2.5세대의 반자율 운전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례 유지 시스템 해서 반자율 운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따 주행 중에 다시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자, 인테리어가 제법 쌍용차 특유의 컬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우측, 조수석 앞쪽 대시보드 상단에 조명이 은근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인피니트 조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어 패널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은은한 조명을 넣어서 실내 분위기를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9인치 모니터 아래쪽으로 공조장치,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 조절하는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USB 포트가 들어와 있고요. 12V 전원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ESC 오프, 그리고 오토 스탑 기능도 들어와 있네요. 주행 모드는 스마트, 노멀, 스포츠, 윈터 세 가지 주행 모드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제법 깊은 센터 콘솔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 센터 콘솔 덮개를 이렇게 슬라이딩 할 수 있어서 팔걸이 암레스트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버튼의 조작감도 아주 좋고 쌍용 자동차가 이 차를 아주 정성을 많이 기울여서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시보드 디자인도 현악기의 그 선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디자인이라고 하네요. 대시보드에 이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을 사용을 해서 이 조명을 넣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
광택이 나는 부분은 관리하는데 좀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때도 많이 묻을 테고요. 먼지도 많이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신이 만든 6단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죠. 제 판매 가격 샤이니 MT 가장 아래 트림이죠. 샤이니 수동 변속기 기준 2216만원, 딜라이트 트림 자동 변속기 2543만원, 그리고 판타스틱 최고 사양이죠. 최고급 트림 2813만원입니다. 경쟁차로 이제 투싼 스포티지를 들 수 있는데요. 준중형급 SUV죠. 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경쟁 모델들 대비 가격대가 좀 더 낮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부담을 덜 느끼고 이 차를 구매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최신형 모델이지만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디자인 잠깐 보시죠. 활 쏘는 헤라클레스에서 모티브를 땄다는 디자인이라고 쌍용차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법 커 보이죠? 그렇게 작아 보이는 디자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뒤로 풀 LED 램프를 적용을 했고요. 19인치 휠을 적용을 해서 다이아몬드 커팅 휠을 적용을 했고, 그래서 상당히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쓴 티가 역력하죠. 안개등도 수직으로 배치를 했고요. 루프라인과 보디를 구분을 하는 그런 C필러 처리를 해서 돋보이는 그런 그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있죠.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의 디자인도 상당히 어떤 그 트렌디하게 배치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코란도입니다. 코란도 어떤 그 쌍용은 물론이고 한국 자동차 산업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아주 큰 산과 같은 모델이죠. 최장수 모델 코란도라는 이름으로 83년도에 거화 자동차 시절부터 시작되지만 그 이전으로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모델이기도 하죠. 신진 자동차에서부터 시작되는 지프의 역사가 바로 이 코란도의 역사에 녹아 있습니다. 자동차 역사, 한국의 자동차 역사에서 소나타와 쌍벽을 이루는 쌍용 자동차의 아주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런 의미 있는 모델이 이제 풀체인지를 거쳐서 출시를 앞두고 있는 거죠. 출시를 했고요. 3월부터 인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세팅을 했습니다. 자, 계기판에 이 기능이 활성화되죠. 시속 90까지 올려봅니다. 차가 스스로 조절을 하고요.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인데 차로 중앙을 유지를 하면서 조향을 하고 있네요. 차 스스로 조향을 하고 있습니다. 핸들을 잡으라는 안내가 뜨죠. 자,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를 하고요. 차로를 잘 인식을 하고 잘 앞차의 흐름에 맞춰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레벨 2.5라고 한다면 이제 손과 발이 완전히 자유롭기 직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레벨 3가 이제 손과 발이 완전히 운전에서부터 자유로운 단계니까요. 레벨 2.5라고 한다면 그 직전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티어링 휠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아직은 이제 3단계 그리고 4단계 5단계에 이르면 완전히 손과 발, 우리 몸 자체가 운전석에 있지 않아도 운전자가 운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단계, 그래서 자율운전이 가능해지는 단계가 레벨 5가 되겠습니다. 차체 반응이 거칠죠. 노면의 충격을 받아내는 순간 차체가 좀 거칠게 반응을 한다 싶은데요. 차가 아니라 도로가 좀 거친 편입니다. 도로의 노면이 불규칙하고요. 군데군데 포장이 벗겨진 부분도 있어서 도로에 거친 그런 부분들을 그나마 잘 소화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과속방지턱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넘는 느낌은 아주 좋네요. 부드럽고 여유있게 과속방지턱을 넘어서고 있는 거죠. 무심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넘었는데 강한 충격이 왔지만 인상적인 것은 넘고 나서 잔진동이 없습니다. 그냥 한 번에 딱 치고 나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충격의 여진, 잔진동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 계기판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이 그냥 계기판으로 옮겨왔습니다. 계기판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운전자가 시선 처리가 자유롭겠습니다. 어느 쪽을 봐도 내비게이션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5단계로 차간거리를 설정을 하네요. 상당히 세밀하게 차간거리를 조정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레벨 2.5 답게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차를 제어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자, 1.6 디젤 엔진은 136마력에 33kgm의 토크를 냅니다. 토크가 1500에서 2500rpm 구간에서 터지니까요, 상당히 일상주행 영역에서 비교적 여유 있는 넉넉한 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벼운 정도는 아니고요. 스티어링 휠의 느낌이 아주 적당한, 아주 약한 수준의 반발력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속도를 좀 올려보죠. 오토스탑 작동 중이죠. 엔진 소리가 완전히 딱 사라졌습니다. 엔진이 작동을 멈췄고요. 그래서 제시동도 상당히 부드러운데요. 제시동의 반응도 부드럽고 오히려 실내가 그렇게 조용했어서 엔진 소리가 좀 더 크지 않나? 크게 들리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1.6 디젤 엔진의 초기 반응 느낌이 그러네요. 자, 오늘은 기자단 단체 시승을 하고 있어서요, 제로백 연비 테스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차로가 이렇게 돌아나가는 길인데요, 조향을 직접 하는 그런 느낌이 제법 강하게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고는 있지만 조향은 차가 하는 그런 느낌이 확 전해져 오는데요. 시속 100인데요 6단입니다 5단 4단 3단 3단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4, 5, 6단이 시속 100을 커버를 하고 있죠. 1800. 자, 조금 RPM이 다소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시속 100에서 1800이면 조금 1500보다는 높은 편이죠. 엔진 배기량이 작아서 배기량의 한계가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지 않는가 싶고요. 하지만 속도를 내서 달리는데 그렇게 부담 없습니다. 잘 달려주고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킥다운 버튼이 작동을 합니다. 한번 이제 저항점이 있는 거죠. 그 저항점을 마저 누르면 이제 마저 달려나가는 그런 반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1.6 엔진답지 않게 중저속 구간에서 제법 힘있는 그런 가속감을 만나게 됩니다. 좀 극한적인 고속을 느껴보고 싶은데 컨보이가 길을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서겠습니다. 모드를 노멀 모드보다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달려보죠. 그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스포츠 모드라고는 하지만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이 일반 세단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수준이네요. 자, 투 가속 페달을 툭툭 밟아 보는데요, 뭐 그렇게 차체의 반응이 즉각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SUV라는 사실을 감안을 해야 되죠. 차체가 높은 준중형 SUV인 만큼 이렇게 팡팡 터지는 힘, 즉각적인 가속 반응, 이런 것들은 이 차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란도를 아주 이제 그러니까 1세대 코란도 거하 신진집 뭐 이런 차들서부터 봐온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차가, 그런 코란도가 이런 모습으로 변했어? 라는 게 좀 낯설기는 합니다.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라는 얘기죠. 세월이 흘렀고 사람들이 취향이 변했고 SUV의 용도가 이제 옛날과는 좀 다른 포지셔닝을 점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옛날에 신진집, 거화집, 뭐 동화 자동차의 GF 뭐 이런 부분들 보면, 거화 코란도 이런 부분들 보면 확실히 오프로드 지향의 어떤 그 거친 길을 달리는 오프로더로서의 어떤 성격이 분명한 차였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코란도를 거치고 또 뉴코란도 거치고 코란도 C에 이르러서는 거의 도심형 SUV로서의 자리를 분명하게 하죠. 오프로드보다는 이제 도심에서 움직이는 도심 지향의 어떤 그 소형 SUV, 준중형 SUV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차의 성격도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쌍용차 얘기로는 코란도에 대한 기대도 크고요. 소비자들의 반응도 이제 제법 괜찮다, 아주 뜨겁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티볼리보다도 초기 반응이 더 좋다라는 얘기도 지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쌍용차의 대표 모델이 런칭하는 만큼, 새로 시장에 새 모습을 선보이는 만큼 소비자들의 기대도 뜨겁다고 해야 되겠죠. 자, 정확하게 꺼지는 오토스탑 기능. 그리고 시승차는 EWD 모델입니다. 4WD 모델이 아니고요. EWD 모델이어서 좀 더 도심지향적인 그런 차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도심에서는 이렇게 편하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좋죠. 굳이 4WD가 아니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속 100을 넘어서면서 바람 소리가 잔잔하게 조금씩 커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뭐 시끄럽다라기보다는 그냥 편안한 실내에서 들리는 잔잔한 바람 소리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주행의 느낌, 차체의 흔들림 그렇게 크지 않고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는 세단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차체 흔들림, 편안함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속을 할 때 엔진 사운드가 커지는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배기량이 크지 않아서 약간 억지스러워, 조금 그 힘을 좀 오버해서 힘을 쓰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가속 구간을 지나면 다시 편안한 상태를 유지를 하죠. 차체 무게가 무게인 만큼 1.6 엔진이 어떤 다운사이징의 효과를 제대로 내고는 있지만 순간적으로 큰 힘을 필요로 할 때 아주 잠깐 좀 멈칫거리는 그런 느낌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한 템포 쉬고 가속을 하는 거죠. 꾹 필요한 만큼의 힘은 내주고 있고요. 특히 고속주행에서 어떨지가 상당히 궁금하긴 하지만 이 차가 그렇게 고속주행 할 일이 그렇게 많은 차는 아니죠. 또 고속주행용으로 만들어진 차도 아니고요. 자, 차체의 강성 얘기 한번 해볼까요? 고장력 강판을 약 70% 이상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초고장력 강판은 약 40%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의 각 부분의 연결 부위는 구조용 접착제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차체의 강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게 쌍용차의 설명입니다. 차체의 강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안전하다, 그러니까 차체가 덜 찌그러지게끔 만들어져서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무게도 가볍고 차체는 안전하고, 또 하나는 차체의 그 뒤틀림, 비틀림 이런 부분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승차감 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고속주행에서 진동의 부분, 그리고 코너에서 차체의 뒤틀림, 오프로드에서의 비틀림 그런 부분이 덜하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그 차체의 강성이 떨어지는 차들은 오프로드에서 앞뒤 바퀴가 뭐 이제 대각선 스턱에 처해져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웅덩이 같은 데 빠져 있을 경우에 그런 상태에서 도어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체가 거의 찌그러진 상태, 비틀린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강성이 강하면 그런 상태에서도 평지에서 다름없게 도어를 열고 닫을 수 있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신형 코란도의 차체의 강성이 좋아졌다, 고강성 차체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안전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안전과 관련해서는 에어백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7개의 에어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좌우에 3개씩 하고, 하나 더 무릎 에어백, 운전석 무릎 에어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틈새로 보면 약간 노란색 그 무릎 에어백 모듈이 보이는데요. 7개의 에어백을 통해서 최후의 순간에 탑승객들을 보호하는 장치들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방안전, 그러니까 사고를 미리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대거 들어와 있습니다. 긴급제동,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차로 유지, 후측방 경보, 뭐 이런 부분들 아주 많은 안전장비들이 들어와 있어서 사고 자체를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라고 한다면 7개의 에어백이, 무릎 에어백을 포함한 7개의 에어백이 탑승객을 최대한 보호하게 됩니다. 빠른 속도까지 충분하게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네요. 아까 뒷좌석에서 되게 앞좌석보다 뒷좌석에서 잡소리들이 조금 더 들리게 되는데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잡소리 그렇게 많이 들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운전석과 크게 다름없는 정도의 소리, NVH 수준을 뒷좌석에서도 느꼈던 것 같고요. 운전석에서와 크게 다름없는 정도의 소음 수준을 뒷좌석에서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방향지 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넘으려고 하니까 자꾸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경고음을 내리는 거죠. 넘어가 볼까요? 힘을 줘서 넘어가지기는 하는데요. 자, 역시 9인치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완전히 매립형으로 담아 넣었습니다. 좋잖아요. 이렇게 매립형으로 하니까 거슬리지도 않고 안전에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삐 소리 이후 말씀해 주세요. FM 97.3 분석 중입니다. FM 음성 인식을 종료합니다. 분이잖아요. 그렇죠. 탑5 안에 탑5 최생이. FM만? 그러면 직접 만났어요? 삐 소리 이후 말씀해 주세요. 서울역 분석 중입니다. 비슷한 발음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몇 번째를 선택할까요? 음성 인식을 종료합니다. 자, 이렇게 음성 명령을 통해서 요거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목적지까지 설정이 가능한 거죠. 달려봅니다. 속도를 좀 내보는데요. 아주 빠른 속도 구간까지 들어가는데 바람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네요. 뜻밖의 그런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고속주행 중에 바람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시멘트 도로에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NVH가 크지는 않지만 아주 잔잔하게 지속적으로 깔리고는 있고요. 의외로 바람 소리에 대해서 NVH에 관련된 반응이 상당히 우수하지 않나 싶은데요. 차체 흔들림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워낙 노면 상태가 좋아서 그렇게는 하겠습니다만 고속주행에서 바람소리를 어떻게 잡았는지요. 상당히 바람소리 부분에 관련해서는 칭찬을 좀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킥다운을 하면 엔진 소리가 좀 더 힘차게 톤을 높이죠. 어떻게 들으면 좀 끌어모으는, 억지로 힘을 쓰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엔진 배기량을 감안해서 본다면 상당히 세팅을 잘했다 싶습니다. 이 차의 공인 복합 연비는 14.1km/L입니다. 2등급에 해당합니다. EWD 기준이고요. 4WD는 이보다 조금 더 떨어지겠죠. 단도직입입니다. 이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 그러니까 광택을 내는 검정색 이 플라스틱 재질이 아무래도 좀 거슬립니다. 손때도 타고요.
지문도 많이 묻고 먼지도 많이 묻을 텐데 대체로 이런 부분들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피했으면 하는 재질들인데요. 싸구려 플라스틱보다야 좋은 소재지만 그래도 실내를 관리하는 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소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변속 레버의 느낌이, 물론 변속 레버를 손으로 직접 조작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동 변속을 위해서 직접 레버를 조작해 보면 수동 변속을 위해서 왼쪽으로 밀 때 상당히 억지로 끌려오는 느낌입니다. 좀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감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조금 더 손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도 없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USB 포트 하나 정도는 뒷좌석을 위해서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50V 전원이 없더라도, 전원을 생략한 한이 있더라도 그냥 USB 포트가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ADAS 시스템, 반자율운전 시스템 아주 훌륭하게 잘 반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판 중인 자동차들 중에서 확실히 앞선 좀 그 반응이 우수한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운전을 맡겨놔도 좋을 만큼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차로를 유지하고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잘 움직입니다. 이제 뭐 스티어링 휠을 잡아라 라는 메시지를 빼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위험한 얘기죠. 좀 더 자율운전 기술이 좀 더 확실하게 안전을 담보하고 스스로 좀 더 잘 움직일 수 있을 때 스티어링 휠에서 손이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레벨 3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직은 레벨 2.5라는 사실 명심해야 할 테고요. 자, 이렇게 아주 잠깐 시승을 마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도심형 준중형 SUV로서 상당히 높은 상품성을 가지고 소비자들 앞에 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 그리고 좀 더 풍부해진 편의 장비들을 갖추고 있어서 상당히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나 싶고요. 게다가 가격까지 상대적으로 착한 가격을 제시하고 있죠. 판타스틱 트림이 2,813만원입니다.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투싼이나 스포티지에 비해서 확실히 가격대가 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격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편하고 멋있어졌고요. 실내에서 좀 더 풍부한 그 편의 장비들을 누리는 그런 즐거움도 있겠습니다. 뒷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상당히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이 차를 선택하는 젊은 층에는 상당히 어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가족용 차로, 패밀리카로 이 차를 사용해도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 짧은 거리를 타보는 시승이었습니다. 많이 아쉬운데요.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차 다시 한번 다른 트림을 선택해서 4WD 차를 탄다거나요, 다른 트림을 선택을 해서 코란도는 다시 한번 꼭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